근데 안종범이 VIP께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300억이 너무 작아 그러시면서 야 500억으로 올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대요. 주말에 회사 다 쉬는데 오후에 점심시간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안종범에게 야 300억은 너무 적으니까 한 500억 200억 삥 더 뜯어 500억 갖고 와 이랬다라는 거야. 안종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재단 출연금이 하루아침에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된 그런 사연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참고로 잠시 후에 등장하는 최상목이라는 사람은요,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재직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퇴임했다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 된 인물입니다. 검찰 그 공소장에 의하면요,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이 안종범으로부터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날이 2015년 10월 19일입니다. 지시를 내릴 때 안종범은 최상목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요런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법정에서 확인이 됐어요. 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 없었으니까. 아니니까. 손찬호 검사가 법정에서 최상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종범이 문화재단 설립을 지시할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라는 이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상목이 그런 말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올 테니 도와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만약 미르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면 안종범은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 지시야. 근데 그걸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의 특검에 가서는 싹 다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아무튼 이 최상목은 법정에서 전경련 전무 박찬호가 회원사의 출연금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BH 요청이라는, 그러니까 청와대죠, 블루하우스,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그런 일로 안종범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적도 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고요. 전경련 전무 박찬호는 2015년 10월 22일 오후 5시경에 전경련 10대 그룹 임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BH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은 10월 27일까지 설립해야 되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출연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BH 요청이라고 표시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일단 들으시고, BH는 아까 말씀드린 블루하우스 약자죠. 청와대를 지칭하는 거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안종범이 가만히 있겠어요? 최상목 비서관에게 전경련의 누군가가 누가 기업들의 출연을 요청하면서 BH 요청이라는 쓴 문자와 이메일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비서관이 확인해 보니까 당사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였다라는 겁니다. 박찬호는 야구선수 박찬호가 아니라 박찬호 전무는 최상목에게 내 실수였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최상목 진술 조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최상목은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인정까지 했어요. 자, 아무튼 이 안종범이 이런 식으로까지 청와대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것은 미르재단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전혀 무관하게 설립이 된 것이고 또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재단 출연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갑자기 증액된 날이 2015년 10월 24일입니다. 자, 미르재단 설립 이사회가 열리기 이틀 전이에요. 이 바람에 전경련은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원래 300억이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200억이 늘어버렸어. 그러니까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는 한편 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대폭 수정해야 했던 겁니다. 전경련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생긴 거고 다 이것도 안종범의 조동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종범은 재단 출연금 증액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받는지. 이승철 부회장,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처음에 300억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500억 원이 됐다. 그래서 이승철이 먼저 제안을 한 거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한 거지 왜 청와대야? 왜 지가 해놓고 다 네 단독 범행인데 무슨 청와대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징역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 라고 2016년 11월 14일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합니다. 왜 거짓 진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잠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재단 출연금 증액을 전화로 지시할 때 출연 기업이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켜.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을 한번 해봐.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기업체 이름을 매우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이 법정 증언에서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옆에 바로 그 전경련의 전무 박찬호 전무가 메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20대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고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적자가 3조니 4조니 하는 회사라서 임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상태에 반드시 이 현대중공업까지 포함시키라고 해갖고 이승철이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철 부회장의 법정 이 증언 내용 중에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종범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승철은 그 당시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이 안종범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안종범이 VIP께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300억이 너무 작아. 그러시면서 야 500억으로 올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대요. 주말에 회사 다 쉬는데 오후에 점심시간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안종범에게 야 300억은 너무 적으니까 한 500억 200억 삥 더 뜯어 500억 갖고 와 이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승철이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어서 안종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면 재단이 설립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틀 전에 느닷없이 안종범이 200억 원을 더 박근혜 대통령 팔아갖고 올린 거 아니에요. 300에서 200억 원을 토요일 회사 다 쉬는데 내일 모레면 재단이 설립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갑자기 금액을 올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룹을 또 추가해야 되는데 그 그룹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화 받을 때가 토요일 오후인데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200억 원을.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만 안종범이 내가 도와줄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뭘 도와줘? 사기치는 거? 아무튼 이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하면서 이승철 부회장에게 500억 증액을 지시한,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300억에서 야 너무 작아 200억 더 달라 그래. 500억으로 지시한 10월 24일이 토요일 오후고 토요일이면 웬만한 기업들이 쉬는 날이에요. 이승철도 당시 쉬는 날이어서 경기도 강촌에 이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던 중에 안종범에게 전화를 받은 거고 또 진술을 이렇게 했어요.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전화한 시간은 정확하게 토요일 낮 12시 28분 57초였고 안종범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시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초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종범의 주장대로라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업들이 죄다 쉬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을 불러다가 재단 출연금이 기존에 300억이 적으니까 야 200억 원 삥 더 뜯어와 500억 만들어와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종범의 주장대로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싹 다 거짓말이고 무죄가 났고 안종범과 고영태, 차은택 등이 사기친 것으로 다 밝혀졌어요. K미르스포츠재단. 이건 정말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안종범이. 그리고 안종범이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신세계그룹은 정말 아이러니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결국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종범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인데 돈을 안 냈대요. 현대 삼성도 아니고 신세계가. 신세계 정동혁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경련에 이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청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면서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더라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인데 단순히 정부나 청와대에 그런 연락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 당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결제가 곤란했다 이러면서 거절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던 거지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안종범이 짓거리라는 걸 캐치를 했던 거야. 안 그러면 신세계 회장이 삼성, SK, 현대보다 더 위는 아니잖아요. 신세계 회장 따위가 대통령이 출연금을 요구에 딱 집어서 신세계라고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출연을 돈을 안 낸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세계라는 기업을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그런데 회장이 겁대가리 없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지시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게 기업들이 쉬는 날에 주말 오후에 있었다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역적과 검찰 특검의 조작, 날조, 사기 탄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